장르가 뭐니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경제 고수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식 좋아하십니까?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아니면 주식과 혹시 저처럼 애증 관계이신가요? 주식이 좋든 싫든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오래된 떡밥 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모셨습니다. 오늘 리턴 매치인가요? 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생각이 달라 미장 대 국장, 국장 대 미장 편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두 분이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증시 각도기 TV의 곽산중 부장님, 슈카월드 코믹스의 알상무 오동석 팀장님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방송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예, 국장과 미장. 아직 입장 철회는 없으시죠? 근데 좀 죄송하더라고요. 방송 나오고 국장이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좀 죄송하고 근데 원래 국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시면 좋은 날 오실 거다. 오히려 그럼 거기서 세일이 더 들어간 건가요? 그러네요. 그렇게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단기 투자는 숫자를 보고 하는 투자고요. 숫자가 더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투자가 단기 투자고 네. 장기 투자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기업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하는 투자죠. 어떤 시기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시기는 보통 이제 기업이 좋아지려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께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네. 오늘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일 좋아질까요? 그걸 바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사업을 보통은 도둑놈 싶어 하루아침에 네. 열심히 하다 보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장사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이 쌓여야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단기 투자 저처럼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도둑놈 심보다 시장을 저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심보면. 왜냐하면 안 떠나야 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쓰러져 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지금 제가 네. 쓰러진 것까지는 아니고 한 45도 정도.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사망 직전이시던데요? 자, 알상무님께서는 생각이 비슷하신지요? 한국에서는 1년이 넘으면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경향이 꽤 있고요. 네. 1개월 또는 일주일 투자를 단기 투자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실적을 보고 매매를 하면 그건 장기 투자고 실적을 안 보고 기대감으로 매매하면 그건 단기 투자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타와 장투, 장투와 단타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장투! 일단 두 분은 극명하게 갈렸고요. 저는 곽 부장님의 칼질로, 난도질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회복하고자 네. 혼난다는 의미로 네. 장투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게 아니죠. 물리셨으니까 장투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장투하시는 분은 물려서 장투하시는 거예요. 곽사준 부장님, 네.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경력이 좀 길어요. 네.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제 경험 중에 잠깐만 먹고 이거 나와야지 해가지고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주변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단기 투자로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1000명 중에 한 명이요? 네. 단타로 승리하는 거는 진짜 UFC 선수들하고 링 위에서 싸우는 거나 똑같아요. 네. 그 선수들, 단타 선수들이 뒷단에 있는 장비가 어마무시해요. 우리는 1초를 1초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친구들은 아토세컨으로 나눠서 1초를 봐요. UFC 선수들하고 맞짱을 뜨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요. 단타에서 이기려면 타고난 사람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네네. 개인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 야수와 같은 기관 투자자 네. 또는 헤지펀드와 계속 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장투를 하면? 장투를 하면 장투를 하면요? 이 킥을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맞아요? UFC 선수한테 1년 내내 맞아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투자하고 있으면. 그럼 다리가 붙다가 부러지고 장기 다시 투자하면. 붙였는데 또 맞고 또 그죠. 부러지고. 단기 투자하면 1년에 내가 3일만 매매해. 3일만 맞으면 돼요. 단기 투자가 훨씬 나아요. 덜 속상해. 장기 투자하면 1년 내내 속상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사모님 솔직히 네. 단기 투자 네.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의견이 지금 곽 부장님 입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대부분 주변에서 뭔가를 듣습니다. 야, 그 주식이 막 100% 났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끼리 그 얘기 할 때쯤이면 그 주식은 이미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시장이 어쨌든 거의 모든 주식들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개미들은 부자가 못 됐을까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네. 매일 올랐는데 왜 그럴까요? 지수는 올라도 네. 주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게다가 어떤 주식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옵니다. 네. 근데 개인분들은 대부분 쭉 올라가서 고점 근방에서 사요. 그래서 떨어질 때 떨어질 때 장토로 넘어가요. 기관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걸 보고 삽니다. 요렇게 그걸 뭐 무릎이라고 하죠. 발목이라고도 하고. 네. 근데 개인분들은 대부분 머리나 어깨에서 사요. 그리고 좀 이따 물어보면 나는 장투인데 여기 발바닥에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어쩌면 빠른 손절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그렇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안 물리는 게 아닌가? 그 부분하고 조금 다르다는 측면을 보여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누가 주식 투자로 제일 부자가 됐느냐? 누구예요?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뭐 그냥 부자시잖아요. SK의 최땡 때 아니 그분이 원래 부자가 아니고 주식이 많이 늘어나서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 수가 없잖아요. 주식을 팔면 기업을 파는 거니까. 네. 원튼 원치 않든 장기 투자 됐잖아요. 네. 근데 회사가 커졌잖아요. 네. 그분들이 최대 수혜를 받은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정말 좋아지는 회사에 내가 참여를 해서 그 회사 운명을 같이 하는데 그 회사가 정말로 좋아졌다.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나 이 회사 원래 좋아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하고 좀 같이 해줘야 되겠다. 네. 이 회사 주식 사줘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일반인들한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예전에 네. 대우라고 있었습니다. 네. 대우. 굉장히 큰 기업이죠. 네. 근데 대우가 한창 그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적선을 하면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분석을 하려면 어려운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회사의 그 10년짜리 재무제표는 아무데나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 네네. 적자 난 적이 없는 회사만 하시면 돼요. 10년간.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쁠 때 적자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쁠 때조차도 적자는 나면 안 돼요. 예, 그건 뭐냐면 체력이 아주 좋은 거야. 내가 아무리 얻어 터져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어. 마지막 라운드를 뗄 수 있는 네, 체력은 돼. 그렇죠. 네. 지난 과거 10년 데이터 찾는 건 어렵지 않으니 요약만 보셔도 돼요. 요약만. 뭐 주당 이익, 뭐 순이익 요것만 보셔도 돼요. 쭉 이렇게 봐서 되게 어렵고 이렇게 들쭉날쭉했는데 그래도 적자는 안 났고 그다음 배당 꾸준히 줘. 네. 그런 회사들은 어려울 때는 같이 해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장투로 최대 수익을 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를. 네. 가장 최근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2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138%? 근데 역시나 제가 파니까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추가로 20%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장투로 가야 된다. 제가 이제 장투를 얘기하는 이유는 제 실패담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 회사를 7만 원, 8만 원에 샀어요. 네. 10만 원에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득을 보신 건데요? 지금 90만 원. 90만 원이요? 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요. 이거 있잖아요. 불닭볶음면. 네, 불닭볶음면이 그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단타로 최대 수익을 냈을 때 네. 몇 퍼센트 정도? 저는 예전 기관 투자자 할 때 네. 일주일에 10% 수익률을 낸 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10%? 네. 요거 금액으로 그러면은 근데 금액은 굉장히 컸죠. 거의 네. 400억 됐으니까 4천억으로 400억을 낸 겁니다. 네. 2016년 브렉시트 때.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네. 하루에 10%씩 깨지거나 벌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혹시 네. 훌쩍 제가 낄 수가 없을까요? 네. 1,000억 넣으시면 끼워드립니다. 자, 그럼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는 핵심 전략 네. 궁금합니다. 손절, 빠른 손절, 차트 분석, 뭐 이런 기술적인 방법을 다 그냥 종합하면 되는 겁니까? 단기 투자의 핵심은 스피드거든요. 스피드. 민첩성. 네.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스피드. 네. 분산을 해야 됩니다. 아, 분할. 네. 분할을 해야 돼요. 자금을 한 종목에 밀어 넣거나 쪼개야 된다. 맞아요. 네. 10부대, 100부대 나눠서 정찰병을 항상 보내야 됩니다. 나눠서 계속해서 넣다 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 투자는. 바빠야 되는. 100% 먹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어쨌든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곽 부장님. 네. 장기 투자로 잃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장기 투자도 사실 똑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 욕심을 완전히. 그 두 네. 분이 아주 일치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큰 수익 벌려고 하지 말고 작은 확정된 수익에 만족해라. 그러면 때가 옵션처럼 추가된다. 작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옵션을 기다려라. 자, 그러면은 기가 막힌 어떤 업종이나 종목 네. 이런 거 두 분께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 요즘에 저희 업계에서 이제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단타 대회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가장 뜨거운 건 이제 정치 테마 주들이라고. 네. 지테마. 그거를 그 한 10년 동안 경험하실 수 있는 시장을 압축적으로 하루 만에 1년 차트를 다 볼 수 있습니다. 100% 올라갔다가 100% 빠지고 뭐 초단위로 움직이는 네. 그러면 되게 내공이 깊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엔 단기 투자 요즘에 하실 거면 좋은 장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한번 공격을 한번 쌓으시고 뭔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이나 종목. 지난주에 이제 증권 업종 얘기 드렸던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네. 건설업체 중에 한 3, 4위쯤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 건설 쪽으로. 네,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이고요. 네, 건설도 하지만 엔지니어링 하는 회사. 지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의 다름 차이를 보여주는 생각이 많이 달랐다 하면은 $100, 많이 안 달랐는데 그럼 $1입니다. 그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 전 20달러. 생각보다 두 분의 의견이 많이 다르진 않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욕심을 버리고 작은 수익에 만족하면서 따라오는 어떤 행운과 옵션은 기다릴 것. 이런 부분이 두 분이 아주 많이 일치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자리에 있는 혁수님보다도 제가 더 과몰입을 하게 됩니다. 자, 하은 앵커님. 장투예요, 단타예요? 저는 선택지가 없어요. 이거 마음 같아서는 네. 저도 빠르게 수익을 내서 빠르게 부를 축적을 하고 싶죠. 근데 네네.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요, 이게?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또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궁금해요. 지금 시장 상황만 놓고 봤을 때 현재의 변동장 속에서 어떤 투자가 더 나을지 자, 이번 주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단기. 오! 두 분 다 단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외입니다. 맞아요. 왜 단기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수익이 나기도 쉽지 않은 장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수익이 나셨다? 왜 버텨요?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늘, 맞아요. 네. 늘 문제가 욕심입니다. 이거 좀 더 가려나? 저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지금 지금은 수익 나면 빨리 빼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요. 네,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고정관념을 요참에 좀 뜯어 고쳐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받아 적겠습니다. 그런 얘기 좀 많잖아요. 야, 뭐 묻고 따지지도 마. 그냥 상위 한 10위 하고 있는 우량주에 묻어놓고 한 10년 안 보고 있으면 알아서 다 올라 있어. 네. 이게 장기 투자야.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많이 들었죠. 정확하게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정확하게 이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시총에 있던 그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네 회사 빼고는 전부 다 그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는 20위 밖으로 밀려난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위권에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딱 묻어놓고 가만히 계셨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큰일 난 거 큰일 날 아니겠습니까? 뻔했네요. 지금 저희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장기 투자라는 게 뭐냐? 하는 종목을 사놓고 안 보고 오래 들고 있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네. 그냥 그 종목을 오래 보고 수시로 매매하는 게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그 회사를 보고 있되 매매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 저는 이게 오히려 더 고수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 진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반성문 한번 써볼까요? 반성문 너무 급했습니다. 속된 말로 이제 물렸다. 그래서 물려서 못 팔고 있는 주식들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주식을 안 들고 있다. 지금이라면 이 주식을 새롭게 살 것이냐. 새롭게 살래요 그 주식? 근데 아니요 안 살래요. 그러면 빨리 그거 팔고 만약에 내가 아무런 주식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고 싶은 건 진짜 뭐냐? 그럼 그걸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하시기 전에 A라는 주식은 내가 볼 때 분명히 본질적인 가치가 5만 원은 돼야 돼. 딱 가운데 기준으로 잡고 6만 원이네? 그럼 단기간에 과감하게 파시고 그 밑으로 갔다. 그러면 사러 들어가야죠. 이런 전략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수익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무작정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장투냐 단타냐 또 이거냐 저거냐 결정하시기보다는 네. 스스로 잘 맞는 게 뭔지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우렌 버핏부터 실천하시면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